신경과 의사로 10년간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깨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 그런 일이 반복되진 않으신지요? 나이가 들면 을에 겪는 일이겠지 하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잠을 깬다면 그것은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어딘가 불편하다고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깨는 것을 나이 탓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하다면 우리 몸은 아침까지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점은 대부분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여기시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잠이 중단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키우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이 방해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로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로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더 쉽게 걸리고 다른 질병에 맞서는 힘도 자연스레 떨어집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잠을 잘 때 우리 혈압은 안정적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꾸 깨면 이 건강한 흐름이 깨져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화장실로 향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불편함을 넘어 마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며 집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의학적 원리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항인효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더욱 활발하게 분비되어 신장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낮과 달리 밤에는 보통 10시간 가까이 화장실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히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 덕분입니다. 건강할 때는 말이죠. 밤에 이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밤에도 나처럼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소변이 계속 생성되고 방광이 차면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이 신호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이것이 야간뇨의 핵심 원인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40대의 경우 약 40%가 경험하며 50대는 50%에 달합니다. 60대는 60%로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90%가 이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간뇨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며 삶의 질을 위해 꼭 관리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알맞은 치료를 받는다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살 남성분이셨는데 하룻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만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 동안의 피로감이 너무 심해지셨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예민해지셨다고 해요. 배우자와의 다툼도 잦아지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어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오셨고 검사를 통해 항기뇨 호르몬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고 전립선에 변화가 있었지만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알맞은 관리를 시작하자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깨지 않고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죠. 그분은 이렇게 개운하게 잠든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일 만큼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례처럼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참는 것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아끼는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밤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하루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드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밤에 자주 깨신다면 물 마시는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은 오전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6시가 지나면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갈증이 느껴진다면 입을 헹구거나 아주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밤에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물을 찾으시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소변 때문에 다시 깨고 또 갈증을 느끼게 되죠. 카페인과 알코올이 든 음료도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 콜라 속 카페인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알코올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 또한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해 밤중에 잠을 깨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방광을 단련하는 훈련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방광도 근육이라서 운동으로 더 튼튼해질 수 있답니다. 방광 훈련의 핵심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 참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로 시작해서 차츰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담을 수 있게 되어 편안해집니다. 덕분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참으면 방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켜주세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을 땐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습관이 중요해요. 바쁘다고 서두르면 방광에 소변이 남아 금방 다시 신호가 올 수 있어요.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골반 근육 운동 역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골반 근육이거든요. 이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인데 아주 간단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마치 소변을 보다가 잠시 멈추는 것처럼 근육을 사용하면 돼요. 골반 한쪽 근육을 부드럽게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번씩만 꾸준히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적어도 2-3달 정도는 꾸준히 해주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TV를 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언제든지 조용히 할 수 있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부 지방이 많아지면 방광의 압박이 가해져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또한 비만은 수면 중 호흡이 잠시 멈추는 증상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수면 중에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야간뇨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지만 시간 선택의 지혜가 필요해요. 늦은 밤 운동은 단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급적 해가 있을 때 오전에나 이른 오후에 하시는 게 좋답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피해주세요. 가볍게 걷거나 살짝 뛰거나 수영 같은 활동이 몸을 편안하게 해줘요. 운동은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면 충분해요. 이만큼만 꾸준히 해주셔도 정말 좋답니다.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고 체중 조절에도 보탬이 된답니다. 다리를 올려주는 습관도 참 좋아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셨다면요. 다리 쪽으로 체액이 모이게 돼요.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다리를 잠시 심장보다 살짝 높게 두고 쉬시면 큰 도움이 돼요. 소파에 편안히 누우신 채로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고 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미리 몸으로 돌아와 낮 시간에 소변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생기는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무시는 자세도 중요해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편안할 수 있어요. 혹시 코를 골거나 수면 중에 잠시 숨을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살짝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시거나 침대 머리맡을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몸속 체액이 원활하게 돌아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드시는 음식도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몸에 수분이 더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만큼은 가급적이면 조금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아서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 그리고 통곡물 위주로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과일의 경우 저녁에는 물이 많은 종류보다는 수분이 적은 것을 고르시는 게 현명해요. 예를 들어 수박이나 참외처럼 물이 많은 과일은 오전에 드시고 저녁에는 잠시 참아주세요. 드시는 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약은 몸에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저녁에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오전에 드시는 걸로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다른 약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또는 우울증 약 같은 것들이 소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답니다. 지금 드시는 약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꼭 의사 선생님과 밤에 깨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잠자리의 온도와 환경도 쾌적한 수면의 중요한 요소예요. 주무시는 공간이 너무 더우면 밤새 땀을 흘릴 수 있어요. 자연스레 갈증을 느끼게 되죠. 침실은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아요. 조금 선선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편안한 상태랍니다. 포근한 이불이 있으니 추울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잠자는 공간은 최대한 어둡고 고요한 것이 좋습니다. 빛은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의 질을 낮출 수 있거든요. 암막 커튼을 활용하고 작은 전자기기 불빛까지 차단해주세요. 소음 역시 숙면의 적이에요.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일정한 생활 리듬을 사랑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면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된답니다. 호르몬 분비도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변해요. 낮잠 시간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혹시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내외로 짧게 주무시는 걸 추천해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광이 민감해져 화장실에 더 자주 가고 싶어질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명상이나 심호흡처럼요. 가벼운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은 잠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 시간에는 편안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혹시 밤에 잠이 깨어 화장실에 다녀왔다면 다시 잠들 때 기억할 점이 있어요. 조명은 너무 환하게 켜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강한 빛은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은은한 간접 조명이나 발밑을 비추는 등을 활용해 보세요. 돌아와서 바로 눕기보다 잠시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계는 보지 않는 편이 더 나아요. 시간을 확인하면 조급한 마음에 잠들기 어려워져요. 그저 편안히 누워 숨을 고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찾아올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저녁 시간 수분 섭취부터 조절하는 거죠. 익숙해지면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조절해보세요. 좋은 습관을 하나씩 더 하는 겁니다. 어느덧 몸이 가뿐해지고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노력해도 밤에 계속 깨신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다른 건강 신호가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을 때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편안한 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혈당 수치는 숙면을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될 때도 밤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될 수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모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 수분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심장 건강을 잘 챙기면 이 또한 나아집니다. 신장 기능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소변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 기능이 약해지면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검사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 역시 밤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면 중 호흡이 잠시 멈추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소변량을 늘리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심한 코골이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입안이 건조하다면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알려주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수면의 질을 높이면 야간뇨도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건강 문제로 야간뇨를 겪기도 합니다. 전립선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을 눌러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만으로도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50살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엔 방광 건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소변 볼 때 불편함을 주고 화장실을 더 자주 찾게 만듭니다. 방광염은 항생제로 금방 나을 수 있는 증상입니다. 방광이 민감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하게 신호가 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약물 요법과 방광 훈련을 함께하면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완경기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방광과 요도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조직의 탄력이 줄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함도 야간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그로 인해 자주 깨게 됩니다. 잠에서 깨면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죠. 이럴 땐 마음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생활 습관을 바꿔보았는데도 2주 이상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3번 넘게 깬다면 꼭 진찰을 받아보세요. 소변에 붉은빛이 보이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면 혹은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다른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밤에는 몇 번 깨시는지,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등입니다. 그 다음 소변 검사를 통해 염증이나 혈뇨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변에 단기 나오는지도 살펴보고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등을 점검합니다.
남성분은 전립선 검사를, 여성분은 부인과 관련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 사흘 동안 하루 중 언제 얼마나 마시고 또 언제 소변을 보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뇨 습관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방광, 신장, 전립선의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요역동학 검사라는 특별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방광의 기능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항인효 호르몬이 부족하다면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물은 잠자는 동안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약은 효과가 좋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 문제라면 방광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전립선 문제일 경우 크기를 줄이거나 요도를 편안하게 해주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원인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를 함께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한 주 만에 나아지는 분도 있고 한 달 넘게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희망을 갖고 계속 나아가세요. 전문가와 상의하며 계획을 조율하고 가족의 따뜻한 응원도 큰 힘이 됩니다. 야간뇨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잠드는 가족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잠을 방해하여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단부터 신경 쓸 수 있죠. 음식을 싱겁게 만들고 카페인 음료를 줄이며 함께 저녁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낙상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다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살펴보세요. 길에 방해되는 물건은 치우고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잠시 앉아 어지러움이 가라앉길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밤에 소변을 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만 5살이 지나도 실수를 한다면 얀요증으로 봅니다. 성인의 야간요와는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 성장하며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심리적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를 혼내거나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로 여겨주세요. 임신 중 야간요 역시 흔한 증상입니다. 태아가 방광을 누르기 때문이죠. 호르몬 변화도 원인이 됩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 후에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양을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임신 중 수분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고 낮 동안 골반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꾸준한 운동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개선 가능하며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힘들어하시죠. 소중한 가족에게도 전문가에게도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흔한 현상이며 해결 방법도 다양합니다. 의료진은 매일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편안한 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숙면은 우리가 누려야 할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저녁 시간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카페인과 음주를 멀리하는 겁니다. 방광 훈련과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약 2주간 노력했는데도 큰 차이가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함께 한다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스스로가 돌봐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야간뇨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활기찬 삶의 기본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해 보세요. 내일부터는 골반 근육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의 일상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겐 커다란 희망이 됩니다. 효과적이었던 자신만의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세요. 보내주신 질문에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편안한 밤을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신경과 전문의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해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여러분의 활기찬 매일을 응원하겠습니다.